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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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집에만 있었다. 네, 저도 명절 연휴 내내 일이 있다는 뻥을 치고 네. 원래는 이제 좀 놀러 갔다 올 네. 계획이었는데 네. 아주 억울해서 집에 있었어요. 그냥 예,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냈죠. 네. 엄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집 사무실 연휴에 애들 데리고 애들과 함께 사무실에 가서 너는 아니면 집에 있다가 조금 힘들면 사무실 가서 쉬다가 결혼하니까 명절 때 약간 바쁘죠. 저는 근데 사실 괜찮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되게 결혼형 결혼 체질이에요. 네. 맞아. 결혼식 때도 막 행복했다 그러고 신기해 죽겠어. 안 힘들었다. 밥도 항상 해놓고 나오고. 아니 댓글에도 신유진 변호사님 대단하다고 변호사도 밥 차려준다고 막. 인스타 같은 거 팔로우하고 있거든. 보면은 야식도 항상 직접 만들어서 주시고 저는 와 하루 종일 저렇게 이 방송도 많이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야식 해달라 그러면 진짜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막 되게 즐겁게 막 하고 같이 먹고 술도 먹고 막 하시는 거 보면 진짜 결혼형인가? 진짜 짱인 네? 것 같아. 결혼형. 그러니까요. 이혼할 사람 빨리빨리 이혼해서 다시 결혼하라. 이거. 야 진짜 에너지가 약간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한 가지 크게 조건을 봤던 게 술을 항상 내가 원할 때 마셔주는 남자. 저도 만약에 저도 이제 막 남자 만나고 할 때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은 약간 만나는 것 자체도 조금 막 소개팅 하는데 근데 이 남자 술을 못 마신대 이러면 그게 매력이 없어. 아니, 할 일이 없잖아, 그치? 처음에. 남녀 만나서 처음에는 약간 술 마시는 재미로 만나는. 맞아요. 네. 저 친한 언니가 자기는 정말 자기도 술 안 마시는 사람 못 만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 남자를 만날 때 이게 뭐 처음부터 나 이 남자 너무 좋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너도 괜찮은가 아닌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술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되면 결판이 나 있다. 아, 나도 모르게 정확하다. 결판이 나 있다. 정확하다. 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저희 근데 지난 방송 댓글에 보니까 그 처가의 ATM기가 되셨다는 그분 사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빠른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다들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댓글 중에서 저희가 왜 이제 야 이런 사연을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말하냐 뭐 이런 댓글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막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볼 때만큼은 좀 즐겁게, 즐겁게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좀 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 변호사님이 화를 내니까 폭발해. 맞아. 오늘 저희 사연이 뭔가 앞으로 좀 막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름에 맞는 사연이 네. 들어왔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항상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다 읽다 보니까 이 사연자가 남잔지 여잔지 헷갈린다는 얘기해서 오늘은 또 마침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지라 신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오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직접 읽어주신 네. 거예요? 왠지 기대된다. 변호사니까 어떤 사연이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니까는 뭘. 그럼요. 이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앞에 그 수식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니까가 아니라 앞에는 아니, 제가 변호사라서 좋은 점이 변호사니까 저를 보고 사람들이 웃어준다거나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사연을 소개해도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막 있어요. 그럼 그냥 읽겠습니다. 네? 제목도 읽을까요? 네? 여기 자격이 있어도 이거 좀 어렵네요. 네. 네, 제목 자위를 도우라는 남편. 이제는 좀 차분해져서 이렇게 사연을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감정에 치를 떨었네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 도움 요청을 드려요. 저는 3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기간이 길었네요. 7년 조금 넘게 연애하는 동안 별의별 일을 겪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기에 결혼하기 전부터 10년 살아온 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 부부 생활이 새롭거나 설레이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연애할 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섹스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 남편이 눈을 가리고 해보자는 등 역할극을 해보자는 등 망사 스타킹을 신고 발로 자위를 해달라는 등 이상한 요구가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식상한 섹스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저와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 생각해서
사랑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긍정적이시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든 네. 한쪽이 거부하지 않으면 전 뭐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서로 오케이만 하면. 네, 서로 좋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뭐 스타킹을 신고 뭐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괜찮은데 이러면은 괜찮은 괜찮은 거거든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진짜 이런 거에 항상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하지 못하게끔 너무 자라온 맞아. 거예요. 그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을 때 조금 꺼리낌직 할 때 그때 반드시 노라고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언니는 1초도 안 망설이고 잘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랐던 거 아닌지. 본인 성격이 그게 안 된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주변의 시선도 있어서 그런 건데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맞아요. 아닌가 긴가 할 때 일단 스톱. 그러니까. 일단 스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사랑스럽다까지 했으니까요. 헌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우리는 말로만 듣던 섹스리스 부부가 됐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 때문에 각방을 쓰면서 지금까지 섹스를 한 적이 없네요. 둘째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저를 덮친 후에 생겼고요. 그놈의 정자만 천하장사인지 딱 한 번 만에 애가 생겼어요. 한 방이 한 방. 그냥 섹스리스 부부라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의 섹스 대신 자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몰래 자위를 하다가 저에게 몇 번 들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자위를 도우라고 합니다. 자위는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저에게 여기를 빨아달라, 저기를 애무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랑은 섹스할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고 섹스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다 하네요. 미쳤죠. 진짜. 이런 하지만 말을 왜 하지? 아내이기 때문에 성생활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뭐야 이건 뭐야? 말씀을 하시네요. 뭐야, 자위가 훨씬 만족도가 높다면서 온갖 자위 기구를 잔뜩 사놓고 자위를 합니다.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면서요. 얼마 전엔 야동을 틀어놓더니 저보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바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하고 와. 어머나! 이런 거를 노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몰래 다른 여자랑 하다 걸리면은 네가 하라고 되니까. 했잖아. 네. 딱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빅픽처. 네, 진짜 완전 상상 초월 쓰레기인 거죠.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 같진 않은데. 온갖 자위기구는 뭘까? 남성용 자위기구가 있나? 그거요. 있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일단 궁금하긴 하네요. 섹스보다 좋은 자위라니. 일단 궁금해요. 네.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나를 왜 물건처럼 대하지? 유혹해볼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제가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도 해봤지만 농담처럼 거울 좀 봐라. 뭐, 거울 좀 봐. 너무 아니다 이 말은. 미친놈이네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벗고 씻고 땀 흘리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라고 말합니다.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생각날 때 자유로 푸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바람 피운 것도 아니니 따지고 듣기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점점 시궁창에 빠집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섹스리스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제 시작은 거기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검색?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드렸죠? 초록창에 이 방송 통해서 꿀 받는 분은 저기 있어. 깨알 광고 맨날 하시고. 맨날 이 방송의 광고야. 검색창에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뒷광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뭐 자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문제로. 맞아.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결론부터 딱 그냥 이 사연 듣고 딱 느낀 게 이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자위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태도가 태도. 네, 너랑은 섹스할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고 섹스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면서 성생활은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라라고 하면서 거울 좀 봐라 야 너랑 하고 싶겠냐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남편이 아니라 왕인데요. 왕이야. 벗고 씻고 땀 흘리고 하는 게 귀찮은데 자위는 왜 해? 뭐 이렇게 왜 이거 그러니까 본인은 1도 노력하지 않고 어.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남자 중에는 엄마 노예. 엄마 노예 중요한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노예. 도우미 네. 도우미를 구했던 거네요. 예. 그리고 여자분이 점점 시궁창에 빠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자존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깎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시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한 게 언제냐. 아, 이 양반들이 이혼을 해야 될 커플인지 아니면 뭐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커플인지 제 나름대로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물어보면 변태로 몰리지 않을까 좀 망설였는데 왜 부부관계에서 당연히 중요한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인이 합법적인 성의 소비 공간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게 부부간의 성관계가 단순히 성의 소비, 쾌락 이런 차원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그쵸. 대화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화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결제하시라. 바로. 결제하라고요? 착수금. 착수금 지급하겠다 아, 객서 저는- 쓰시고 다른 데서 결제하고 해라 이 말도 잘하죠. 저기 박 선생님. 좀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아니 같아요. 우리 엄 변호사님이 달라지셨다. 이 선생님 항상 두 번 앞서가시거든요. 저기 가 있네. 아이. 아니 성은 합법적인 성의 소비는 오로지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럼 이혼한 사람은 섹스할 자격이 맞아. 없나요? 그렇죠. 미쳤어. 아니, 막 나가. 아니 곧 그 후에 곧 혼인을 하시면 그 하자는 아. 치유가 되죠. 근데 되게 이 포인트 중요한 게 아직도 엄 변호사님은 결혼 이전에 어떤 성은 다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미국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당당하세요 본인의 기준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변호사다. 이런 거지. 안경 낀 안과 의사. 라식 수술 하십시오.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결혼하고 섹스리스 되는 부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 둘 양쪽 다 섹스리스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면 되게 잘 살아요. 네, 둘이 그냥 친구처럼 되게 잘 살아. 근데 한쪽은 섹스를 원하는데 한쪽이 이제 섹스리스가 돼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드를 봤는데 미드가 이제 그 파리를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파리나 뭐 유럽 쪽에서는 평생 결혼을 해서 결혼한 이후로 평생 그 사람과만 섹스를 한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뭐 내연 관계에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그거를 서로 그냥 이해해주는 네,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솔직하네. 네, 그래서 오히려 막 뭐 다른 사람을 꼬실 때 아내나 뭐 남편을 꼬시는 거는 괜찮은데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꼬시는 거는 엄청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아, 잠깐만.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연남, 네. 누군가의 내연녀는 안 되고. 응. 아. 근데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를 꼬시는 건 괜찮대요. 아. 그런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 있군요. 누군가의 아내인데 응. 그 아내가 이미 내연남이 있어. 그럼 안 되지.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순수하게 아내일 경우. 뭔가 법칙이 있다. 네. 그래서 무슨 그런 배지가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짝이는 금배지. 인증. 난 남편밖에 없음.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과장한 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프랑스에서는 조금 그런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만 네. 본 거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사실은 혼인 신고를 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그냥 동거만 하고 뭐 심지어 이제 동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낳지 않는 부부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일단 혼인 신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는 봤어요. 네. 아 근데
뭐 자위를 한 것은 바람핀 것은 아니니까라고 이분은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을 좀 두둔하는 저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 그 멘트를 남편이 했대요. 응.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응. 문제냐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그런 따지고 얘기를 해요. 들기도 네. 애매합니다. 어디 나는 가서 그래서 바람 핀 이게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차라리 바람핀 나쁜 놈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겠는데 내 남편이 바람을 핀 것까지는 아니라서 나도 좀 애매하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야. 애매해. 뭐가 애매해? 저도 아까 그 애매하다고. 네. 뭐가 제 애매해? 생각에 이분은 바보야, 바람을 피워도 네. 바람을 피워도 그래도 사랑하는 건 나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맞아. 너무 내가 너무 세뇌당한 거죠. 맞아. 7년 동안 내가 봤을 때 세뇌 당했고 야 결혼하면 이런 거 귀찮아. 아, 야 결혼했잖아 우리. 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매체라든지 이런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다른 부부도 이런가 뭐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자유롭게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분 같은 거라면은 칼에 찔렸는데 이게 상해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뭐 이런 것도 맞아, 똑같은 맞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애매해 이게 그죠? 예. 아, 맞아. 그러니까 이혼은 내가 혼인 관계가 불편한가? 불편함이 이혼 사유라고 저는 그쵸. 보거든요. 그죠? 네. 뭐 민법 840조에서 규정한 배틀 적용해서 그 이혼을 청구할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분은 엄청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개그맨 가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어느 날 밤에 몰래 이렇게 자위를 하다가 아내분한테 걸렸대요. 네. 되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잖아요. 네. 혼자 자유하다가 그걸 또 걸렸어 그 장면을. 그때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면 아내분이 걸리고 나서 나는 뭔데? 나는 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인데 이 여자분은 그런 어떤 서로의 부끄러움이나 서로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단계도 지나서 네.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너랑 섹스는 안 하지만 날 도와줘야 돼를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럴 거면 역으로 여성분도 일단 쇼핑을 합시다. 온갖 자위 도구 나도 사볼게. 온갖 사갖고 똑같이 남편에게 너도 도와줘라. 도와줘라 이 새끼야. 발바닥을 좀 핥아봐봐. 아무튼 간에 남편한테 한번 그렇게 해주고 싶어. 발바닥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우리 오늘 방송 분량 중에 한 절반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기분이 어떨지. 맞아, 똑같이. 진짜 하여간 뭔가 이분이 뭔가 애매하다고 느낀다면 남편한테 역으로 해줬을 때 남편의 반응을 보면은 와닿지 않을까? 하긴. 지금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아내분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남편은 진짜 못 견딜 타입이에요.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다. 약간 자위도구 쇼핑, 쇼핑을 같이 한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광고에 관심 많으신 거죠? 네, 어쨌든 이 사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년을 사귀었고 오랫동안 또 이제 좀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아이도 이미 둘이고.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너무 장기간 세뇌를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부분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게 됐고 계속해서 자존감이 깎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신병 올 수 있어요. 맞아. 진짜로. 우울증 오고 계속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진짜 극적으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럼 자유이고 살 테니까 그럼 너도 나를 도와봐 같이 해봐 이랬을 때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되게 그냥 그런 새로운 걸 좋아해서 그래?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네가 핥아줄까? 이러고 둘이 좋아지면 그 맞추면 되지 그러면은 그럼 잘 되는 그렇죠. 거죠. 전에 문제 네. 없겠죠. 어디를 핥아줄까? 다른 이혼 말고 다른 제안을 해보고 싶어.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이 제스처 뭐죠? 저 강아지인 줄 알았어.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자위 기구로 해야 되나요? 남자가 편하게 있고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맞아. 굳이 자위 기구를 맞아. 이용해야 되는 건 뭔지 한테 막 야 너 거울 좀 봐 이러고 나 너랑 섹스하는 거 귀찮아. 이게 근데 성생활은 아내로서 아내를 협조해야 될 보고 한 의무가 건가요? 있다. 이게 거울 좀 봐라. 너 거울 좀 봐라. 이런 그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받으시 거울 보고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나 자위할 때 거울 보고 싶어. 천장에 거울 좀 봐봐. 너무 천장에 거울 좀 봐봐. 아, 우리 약간 그 기레기처럼 몰아가면 재밌겠다. 가까운한테 그렇고 지금 거울 보고 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러고. 여러 가지 나오네요. 아, 거울 보라는 게 그거였군요. 예. 아 진짜 뭔 줄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네. 거울을? 아, 그냥 그거 할 때 이게 땀 뻘뻘 흘리는 보라고? 거랑 네. 아, 그런 나의 야성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그 모습이 촬영하지 않냐. 아. 깔끔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아, 이랬지. 진짜? 아내를 비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제가 저는 사실은 부부 사이 섹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7년을 사귀었으니까 뭐 이제 뭐 10년 산 부부 같다. 우리는 섹스리스다. 섹스리스 부부도 서로만 맞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제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막 60대신데도 오, 막 격정적으로 하세요. 그 이제 사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 근데 60대는 굉장히 오해할 경쟁적으로 할 수. 뭐가요? 왜? 60대신데 경정적으로 하세요. 이랬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간통 사건인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숟가락 들힘만 있으면 남자들은 저도, 다 할 예. 수 있다. 그래서 그 숟가락 들 힘을 다른 데다 쓰는 거는 안 되고 나한테 써라라는 주의라서 저는 섹스리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 서로 각자 해결하고 사는 섹스리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정말 가능한가? 부부 생활이? 그 섹스리스가 네. 성의 소비라는 거는 성교를 포함해서 되게 넓지 않나요, 그죠? 제가 아는 섹스리스 부부는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자고 되게 스킨십도 많이 하는데 그냥 섹스만 안 정말 해요. 딱 그 성행위만 너무 다양해 부부 관계. 예, 맞아. 다 되게 사람은 진짜 다양해요. 네. 섹스리스가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섹스리스의 개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질 섹스의 개념을 넓게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정을 해야지 섹스죠.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 식으로. 사정 없이 만족이 가능한가요? 엄 변호사님 진짜 너무 섹스에 대해서는 광이야. 그래 남편이 절대 사정을 안 해. 그럼 그거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좀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광이야. 너무 광. 우리는 섹스리스가 아니야. 막 나한테 또 막 계속 얘기해. 넌 섹스의 성의 소비야. 막 이러고 확 그냥 어디서 입만 살아가지고 사정을 하란 말이야. 어디서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연 주신 분이 네. 이게 법적으로 이혼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냐 이걸 물어보시는 건지 그건 뭐 될 것 같은데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단을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적인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저는 둘 다 질문하신 게 아닐까요? 저도 둘 다 같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과감하게 이거는 이혼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되게 명확해요. 사연이지만 이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느껴지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 확연히 보여서 저는. 근데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혼은 할 수 있는데 이혼이라는 과정도 있고 집에 두 아이가 있으면은 이혼 숙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저는 일단 자위기구 쇼핑을 한번 하시고 네, 언제나 새로운 대안을 일단 제시해 주시고. 네. 그래서 남자한테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같이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분은 사실은 그래요.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느껴지면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쓸까? 이분이 과연? 근데 이분이 정말 그리고 딱 자기의 이혼 사연은 이거야. 오로지 남편이 이제 자위에 대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위에 대한 그런 게 너무 과도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극복해서 나도 자존감을 세우고 나도 자위를 하고 너도 자위를 하고 오케이 우리는 둘 다 쿨한 부부. 우리 나머지는 너무 좋아. 우리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우리 너무나 동반자로 잘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 자위기구 쇼핑을 하십시오. 자, 홈페이지. 여성용 자위기구. 광고 받습니다. 하윤이하고 광고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질 기회가 생길 거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야, 너랑은 섹스할 마음도 별로 안 들고 벗고 씻고 땀 흘리는 거 너무 귀찮다. 근데 너는 아내로서 내 성생활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 이런 남자가 섹스할 때만 이러고 평상시에는 자기야 청소 내가 할게. 아유 설거지 내가 할게. 이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 거지. 어머, 순간 상상했는데. 자기야 여기서 닦을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갑자기 예. 맨날 요리해주고 막.
침대에서만 제왕이 침대에서만. 그럼 또 약간 생각해볼 만해.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약간. 근데 뭐 섹스리스는 많은데 근데 저는 의외로 다른 쪽에서는 또 아이도 잘 봐주고 좋은 아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뭔가 침대에서의 모습하고 다른 남자들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되게 정말 엄 변호사님 같은 되게 조용하고 엄 변호사님 유림인 것 같아요. 아니요, 조용하고. 네, 되게 조용하고 항상 젠틀하시고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뭐해요, 그것도. 아니,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침대에서는 그렇게 항상 막 욕을 하신대요. 되게 거친 남자예요. 일단. 네. 근데 그걸 또 그 친구분도 좋아하는 거네. 그러니까 친구는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다른 거 다 좋고 돈도 잘 벌고 잘해주고 침대에서만 그런 거는 내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러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남자가 첫 경험을 한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고 봐. 아 잘못 응, 잘못 배웠지. 여자가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싸대기를 날려줘야 됩니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랬는데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이런 그래, 이거야.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축제 막 불꽃 축제 저거 거의 만나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네. 통 터지고. 오늘 뭐 이거 자연을 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방송에 한 10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사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남편을 너무 많이 받아줬어.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맞아. 받아주다가 별걸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사랑스러웠다면 이 방법도 뭔가 내가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야, 요건 아니잖아. 라고 딱 이제 끊어주는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남성이 주도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도권이 없어. 그냥 사랑스러워. 이것 좀 너무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차오다가 처음에는 좋았지. 물놀이 하는 기분이고 막 첨벙첨벙. 이건 뭐예요, 약간? 물놀이. 첨벙첨벙 좋았지. 근데 이 물이 자기 덮치는 거지. 점점.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걸어 나오면서 여기는 아니야. 그만. 딱 뭔가를 제지를 해야 된다, 여자가. 딱 스톱을 해야 남자들도 안 해요.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을 때 딱 아니라고 얘기해. 애매할 거 없고요. 바람 피운 거 아니. 남편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개소리 하지 마. 맞아.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 남편이 변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 끝.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 저는 그거. 갑자기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여자분이 익숙해진 것처럼 남자분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는데 맞아요. 하나둘씩 요구하는데 여자분이 너무 받아주니까 네. 점점 맞아요. 자기가 약간 그런 왕의 자리에 있고 군림해서 마치 노예를 부리듯 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제 방송에 나온 거기서 3인조. 네. 3인조에서 아내의 책임이 70이고 남편의 책임 70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 뭐가 30이냐 나쁜 놈아. 뭐 이런 취지의 댓글을 봤는데요. 거기서 잘못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아내의 잘못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 사연에서는 아내는 그걸 내가 다 받아주고 양보를 하면은 우리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가 될 거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부간에 50대 50이 균형이라고 하면 저는 한 50에서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40 이하로 후퇴하지 않고 그 상대 배우자가 계속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60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야 그래서 40에서 60 그 정도가 균형이라고 하면은 균형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양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스스로 위험을 확대시키고 그런 사람이 나는 완벽한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되게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3인조에서 남편의 잘못이 30%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아내가 계속 계속 받아주고 그죠? 마초 남편의 일방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내분이 늦지 않았다. 의사표현 확실히 하고 선을 지켜라. 너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선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현 이거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분 30대 중반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100세 시대 아니야. 150세 시대 같아. 150은 너무 오래 사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0년이 남았어. 근데 100년이 남았는데 아직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교훈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캥기는 게 뭔가 불편해 이럴 때 아니야 이 새끼야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막 그걸 강요하고 그러진 이런 않아요. 사람이 네, 없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들 그러지 어.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자꾸 조금씩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넘어왔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 선을 그어야지. 그리고 맞아. 그 민법상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야 이 새끼야라고 해주는 게 협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 집에 됐네요. 진짜 처음이지 않나요? 이 여자분이 되게 근데 명료해졌네요. 네, 이혼은 명쾌합니다. 일단 둘째치고 네. 먼저. 남편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렇죠. 관계 확실하게 설정을. 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 의사를 나이가 밝혀라. 너무 젊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계속 자기 멋대로 하려고 안 되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럼요. 좀 검색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제가 아직은 검색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야 이 새끼야 그죠? 나도 잘 지고 살아야겠다. 너도 나를 도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두 분이 의외로 대안적인 성의 소비를 통해서 매우 끈끈한 동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자위를 돕는. 그렇죠. 이분은 본인의 의사를 먼저 남편에게 밝히는 연습을 네. 침대 위에서. 진짜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두 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 뭐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없으시니까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전혀 애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다.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나 애인이 자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던 거에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나는 좋냐고 물어볼 것 같아. 좋아? 그 좋아하는 비아냥? 비아냥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스스로 해석해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남자들 혼자서 하는 것도 또 그 좋아한대요.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 어떤 커뮤니티 글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적발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네. 자위 현장을. 네. 네. 남편분이 이제 영상물을 보시며 그러고 계시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놀라서 그냥 얼코얼코 하고 말고 이제 머쓱하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여자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바람핀 걸 잡은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너무 계속 스트레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특히 이쪽 영역은 개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처음에 그냥 아이쿠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내가 점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나 그럼 그거 얘기하지. 너무 봤던 거 자꾸 생각나서 불편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가 그런 거는 바람으로 간주하겠다. 저는 뭐하냐? 나랑 하자. 이렇게 강력이 아니야. 나 이런 건 항상 남자들이 뭐냐? 역시 바로 왜 너 혼자 소비해? 함께 소비해. 또 이거는 그래서 조금 뭔가 본인이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랑 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몸과 영혼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되게 갑자기 딱 영감처럼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아니 맞아요. 상상하는 걸 어떻게 통제를 해 그걸?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합의한 내용을 지키느냐의 문제잖아요. 결혼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같아.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네, 저희가 오늘은 약간 뭐 수위가 있는 사연이긴 했으나, 역다급으로 높은.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진짜 부부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뭐 부부들이 이게 수위가 높았나요? 그쵸. 제가 잘했잖아요. 광고 들어. 사실 사연은 부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연이었는데 우리가 수위가 높았지. 우리끼리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찐 사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내용이든지 다룰 수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내용도 다룰 수 있으니까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나 보내주실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좀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이거보다 뭐 수위가 더 높아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익명성 보장해드리니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한번 풀어보고 해결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모든 부부가 이혼하도록 방송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무슨 모든 부부가 이혼하도록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을 때까지. 네, 이혼해야 될 부부를 이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렇죠. 방송입니다. 확인사상.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이혼에 적합한 이들을 이혼시킬 거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